단종 복위 운동 여파로 현덕왕후와 아버지 권자는 서인으로 격하되고 현덕왕후의 신인은 종묘에서 내쳐졌습니다. 오늘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단종을 낳고 사흘 만에 죽은 현덕왕후 권씨의 이야기입니다. 현덕왕후 권씨는 살아생전의 왕후가 아니라 나중에 추존된 왕후로 엄밀하게 말하면 조선왕비실록의 대상이 안 되지만 문종의 왕후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전 두 세자비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덕왕후는 세종대왕과 소원왕후의 큰며느리로 경혜공주와 단종의 어머니인데 본관은 안동 권씨이며 태종 18년인 1418년에 화산부원군 권전과 해주 부부인 최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문종이 세자 시절 첫 번째 세자빈인 휘빈 김씨가 무당사건으로 폐위되고 순빈 봉씨가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는데 세자와 순빈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후사를 염려한 세종대왕은 허조의 조언을 듣고 세자에게 권씨, 정씨, 홍씨의 3명을 세자의 후궁인 승희로 들여주었는데 순빈 봉씨마저 폐위가 되게 됩니다. 세자빈 자리가 공석이 되자 새로 간택을 하지 않고 세 후궁 중에서 한 명을 세자빈으로 승급시키기로 해서 양원권씨가 세자빈으로 책봉되게 됩니다. 세자는 승희 홍씨를 세자빈으로 삼고 싶어 했지만 세종은 이미 딸을 낳았으며 홍씨보다 나이도 많고 양원으로 품계도 높은 권씨가 합당하다고 했답니다. 승희 권씨는 두 딸을 낳았는데 첫째 딸은 태어난 지 얼마 못 되어 요절했고 둘째 딸이 경혜공주로 첫째 딸 사망기사에 승희 권씨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경혜공주를 낳은 후 양원으로 책봉된 것으로 보입니다. 태어나 곧 죽은 아이는 문종의 첫째 자녀라서 임신을 했을 때 큰 기대를 받았고 당근 당시 세자빈이었던 순빈 봉씨가 크게 경계를 했었다고 하네요. 세자빈으로서 새로 가례를 치르지 않고 세자빈으로 봉한다는 교지만 받았는데 오늘날로 비유하면 혼인신고만 한 것으로 2명의 세자빈을 폐하고 세 번째로 들인 것이라 간소하게 했답니다. 명하여 세자의 가래색을 폐지하고 책봉 도감을 세우게 하였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29일경인 두 번째 기사. 여기서 잠깐 폐위된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와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씨. 휘빈 김씨는 1410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돈 영부사 김구덕의 손녀이며 태종의 후궁인 명빈 김씨 조카딸로 고모가 태종의 후궁이라 세자빈이 되는데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빠 김주멈은 세종의 조카 사이였고 이모부가 이수권인 조선 초기 떠오른 명문가 집안 출생인 거죠. 1427년에 세자빈으로 간택되었는데 키가 큰 편이었으며 전혀 문종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다음 세자빈을 뽑을 때 전 세자빈의 얼굴이 떨어져 용모를 보고 뽑았다고 하니 못생겼던 것 같습니다. 반면 문종은 조선 왕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미남이었다는데 문종, 연산군, 인종, 효종, 영조, 익종, 헌종 등이 미남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세자가 효동, 덕금이라는 궁녀들을 더 좋아했던 것에 있었는데 세자빈이 된 휘빈 김씨는 세자가 자신을 찾지 않는 이유가 수발드는 궁녀들과 놀아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휘빈 김씨는 남자에게 사랑받는 술법을 시녀 호초에게 물어보았다고 하는데 미신에 정통했던 호초는 이런저런 비방을 알려주고 그녀는 이를 실행하게 됩니다. 우선 효동, 덕금의 신발을 훔쳐내 태워 재로 만들고 세자가 마시는 술에 그 재를 넣어 마시게 하면 세자가 그녀들을 잊고 휘빈 김씨만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남수의 뱀이 교접을 할 때 흘리는 전기를 손수건에 묻혀서 그 손수건을 지니고 다니면 새끼가 일어나 세자를 혹하게 할 수 있다고도 했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 모든 비방을 행한 일을 들키는데 세자를 수발들던 궁녀들이 자신들의 신발이 사라지자 비방을 한 것으로 의심했고 세자빈의 시녀 호초를 추궁하자 결국 이실직고를 한 것입니다. 결국 시어머니인 중전 소원왕후가 직접 궁녀들을 문초하고 세자빈을 추궁하자 휘빈 김씨는 순순히 모든 것을 인정했고 사실을 전해들은 세종대왕은 경로하여 호초를 참수하고 김씨를 해출시키게 됩니다.
이때 세자의 나이가 겨우 16살이었다는데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자기보다 4살이나 많은 아내는 어찌 보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더구나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고 김씨와는 가문만 보고 한 결혼이며 얼굴도 못생겨 문종의 태도도 이해되는데 무튼 이후 세자는 깊은 죄책감을 느껴 다음 세자빈인 순빈 봉씨와는 잘 지내려고 노력했다네요. 이후 야사에는 자결을 했다고도 하지만 폐출 이후 1429년으로 추정되는 사망 시까지 죽은 듯이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시대를 잘못 만난 거죠. 요즘이면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순빈 봉씨는 휘빈이 폐출되고 그 뒤 간택된 세자빈으로 1414년에 태어났는데 소원왕후는 세자가 휘빈을 좋아하지 않은 것이 얼굴 때문이라 생각해 간택 당시의 용모를 집중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친정은 하은 봉씨로 아버지는 이조 참판을 지낸 봉여이고 할아버지는 봉유래인데 봉유래의 어머니 행주 기씨는 기원의 딸로 기왕후와 고려 말대표 권문세족이었던 기철의 조카랍니다. 소원왕후는 직접 상궁을 지정해서 순빈 봉씨에게 열야전을 가르치게 하는 등 세자빈으로서의 심성을 기르는 데 주력했고 세자도 휘빈 김씨의 일로 죄책감이 있어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봉씨는 음주 가무를 즐겼지만 세자는 이걸 아주 싫어하는 등 취향과 성격이 정반대라서 세자는 다시 봉씨를 멀리하기 시작했다네요. 세자가 점점 세자빈을 등한시하자 순빈의 파역질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채통을 잊고 술에 취해 살았는가 하면 열야전을 가르치던 상궁을 때리고 희롱하는 등의 추태가 벌어졌답니다. 게다가 변태적인 성향이 있었는지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일보는 궁녀들을 훔쳐보았는가 하면 스스로 화장실에서 몰래 궁 밖을 엿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세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길 리 없었는데 후사를 걱정한 세종과 소원왕후는 간택령을 내려 후궁을 3명이나 더 들이고 이중 권씨가 딸들을 낳게 되어 봉씨는 눈이 확 돌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숨빚는 세자와 억지로 동침을 한 뒤에 자신도 회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세종은 세자빈이 회임했다고 하니 당연히 각별히 대우하도록 엄명을 내렸죠. 순빈 봉씨는 이런 호사를 누리다 한 달 뒤에 세종과 소원왕후가 양로연 개최로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잠시 멀어진 틈을 타서 유산이 되었다고 보고를 해서 가짜 임신쇼를 끝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작인 것을 세종한테 들통나 폐출을 시켜야 된다는 소리가 들끓었는데 휘빈 김씨의 전례가 있던 터라 세종과 소원왕후는 이 일을 덮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갖가지 소문이 나돌았는데 지난번 휘빈 김씨에 이어서 순빈 봉씨까지 폐출을 시키면 세자한테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궁녀 소쌍과 동성애를 한 것이 발각되어 결국 폐출이 되게 되는데 실록에서는 궁인들이 빈께서 소쌍과 항상 잠자리와 거처를 함께 한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세자가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궁궐을 청소하던 소쌍에게 세자가 갑자기 내가 정말 빈과 함께 자느냐? 고 묻자 소쌍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고 깜짝 놀라서 얼떨결에 그러하옵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순빈 봉씨는 부인을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고 부인하는 과정에서 동성애 과정을 자기 입으로 세세하게 말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겠냐고 했답니다. 그러나 소연왕후가 그런 짓을 한 적도 없다면서 어떻게 잘 아느냐고 했다는데 결국 폐출된 그녀는 22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는데 정황상 자연사는 아닌 듯하며 스스로 자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빈과 금슬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 세종이 문종을 책망하자 문종은 세종에게 제가 순빈을 총애하면 투기하고 사나워져 옛날 한나라 여후도 능가할 것입니다라고 했다니 성질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순빈 봉씨가 골내에서 소리내어 울었다는 기록이 있고 내시들에게까지 유별나게 친절했다는 기록으로 보았을 때 그녀에겐 조울증이 있었을 것이라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비운의 세자빈이긴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세자빈 책봉의 간소한 절차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종이 결혼에 계속 실패한 충격으로 절차를 간소하게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무튼 권 씨는 세종의 기대대로 1441년 7월 23일에 경복궁 자선당에서 원손을 낳았으며 세종은 크게 기뻐하며 대사면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큰 초가 떨어졌고 세종은 이를 불길하게 여겨 초를 치우게 했는데 실제로 권 씨는 단종을 낳은 다음날 행년 24세에 나이에 산욕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권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세종의 후궁인 혜빈 양 씨가 자신의 젖을 물려가며 단종을 길렀으며 그 동복 누나인 경혜공주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 후 문종은 더 이상 정실 부인을 들이지 않았고 즉위 후 왕비 역할이 필요할 때에는 숙빈 홍 씨가 대행했다는데 계속된 결혼 실패로 네 번째 부인을 들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악수가 되는데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서거를 하고 단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자 수렴청정을 할 수 있는 대비가 없는 상태가 되고 수양이 대권을 노릴 기회를 준 것이 됩니다. 단종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온갖 박해를 당하는 현덕왕후. 시호는 현덕빈이며 남편 문종이 즉위하자 현덕왕후로 추존되었고 아들 단종이 즉위하자 인효순애라는 존호가 더해져 정식 시호가 인효순애 현덕왕후입니다. 그녀는 안산 소릉에 묻혔었는데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나중에 문종과 함께 현릉에 합장이 되게 됩니다. 현덕왕후의 어머니 최씨와 남동생 권자씨는 성산문과 함께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이다 발각되어 1456년에 처형되었고 단종도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가 됩니다. 이 여파로 아버지 권정과 현덕왕후는 각각 서인으로 격하되고 현덕왕후의 신위는 종묘에서 내쳐졌는데 태종 이방원도 하지 않았던 짓을 세조 수양대군은 한샘으로 괜히 패륜왕이라고 욕먹는 게 아니죠. 태종은 동복형인 회안대군이 반란을 일으켰어도 죽이지 않았고 계모 신덕왕후를 엄청 싫어했어도 후궁으로 격하하는 선에서 그쳤었습니다. 성종 때는 현덕왕후가 책봉될 때 받은 교명 등이 불살라졌는데 이는 수렴청정기에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성종 때에도 현덕왕후의 신원을 복원해달라는 상소가 있었지만 성종은 불허했다네요. 야사의 세조가 형인 문종의 무덤을 파헤쳐 현덕왕후의 관을 꺼낸 듯 시신을 화장해서 뼈가루를 바닷가에 버렸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거짓말입니다. 연려실 기술 등 야사에 따르면 단종 사후 세조가 꿈을 꿨는데 죽은 현덕왕후가 시동생 세조에게 분노하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아들을 죽이겠다고 저주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꿈을 깬 세조에게 환관이 달려와 세조의 아들인 의경세자가 사망했다고 하자 분노한 세조가 소릉을 파헤치고 관을 꺼내 시신을 망치로 부수고 소각해 강에 던지고 현덕왕후 신위를 종묘에서 내쳤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소리를 실록에 올려놓은 김일소는 무오사화 때 참사를 당하는데 진짜로 그랬다면 현덕왕후를 문종과 합장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를 사실로 보기 어려운데 의경세자가 사망한 날은 1457년 9월 2일, 단종이 사망한 날은 1457년 10월 21일로 오히려 단종보다 의경세자가 먼저 사망했습니다. 다만 이런 야사가 떠돈 것은 민간에서도 세조가 단종과 현덕왕후에게 가한 패륜적 행위가 결코 지지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종 때 남효온이 현덕왕후의 복권을 상소했으나 반대가 심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중종 때 생존시 친정이 영모에 관여되었어도 왕후가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패서인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대두됩니다. 실제로 세종의 처가인 시몬 일가가 태종에 의해 영모로 몰려 박살이 났지만 세종의 왕후인 소원왕후 심씨는 패서인되지 않고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죽은 뒤에 일로 연좌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과 문종이 혼자 종묘에 모셔져 있어 보기 민망하다는 이유로 1512년 왕후로 복위되어 1513년 동원 이강릉 형태로 현릉에 다시 안장되었습니다. 현덕왕후에 대해서는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과 이후 벌어진 세조의 참혹한 만행 때문에 관련된 야사가 많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유순정이 현덕왕후의 복위를 앞장서 반대했는데 어느 날 권민수가 꿈을 꾸었는데 현덕왕후의 외손자인 정미수와 유순정이 크게 싸우는데 유순정이 궁색해하는 꿈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유순정이 병사하니 사람들이 현덕왕후의 보기를 반대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야사에는 현덕왕후의 관이 바닷가에 버려졌는데 한승려가 바닷가에서 여자의 통곡 소리가 들려 놀라서 나와 보니 여자는 없고 빈관만 있었답니다. 승려는 괴이하길 여겨 관을 풀로 덮었는데 시간이 흐르자 바닷가 언덕 중 하나가 되어 아무도 위치를 알지 못했고 현덕왕후가 복이 되자 관을 찾기 위해 언덕을 팠지만 관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루는 감역관이 꿈을 꿨는데 현덕왕후가 시녀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서 너희가 고생이 많다고 위로했고 감역관이 꿈에서 깬 뒤에 땅을 파자 바로 시신 없는 빈관이 나왔다고 합니다. 역사의 가정이란 없는 법이지만 현덕왕후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어린 단종 대신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수렴청정을 했을 것이고 단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종법을 따르면 이미 소원왕후, 세종, 문종이 차례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현덕왕후 권씨가 왕실의 가장 우선른이고 다른 왕족들이 그 권위를 침범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양대군의 영모는 감히 시도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단종이 수렴청정을 마치고 친정에 나설 때는 후계자를 보았을 가능성도 컸습니다. 그러나 소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것보다 왕권이 불안정할 가능성도 있는데 실제 고려왕조 때 숙종은 형수인 사숙태후가 섭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카 헌종을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유정난 자체가 단종 친위 세력이 환표정사로 인해 분열된 상황 때문에 성공한 정난이고 살았다면 단종 즉위 때 35살이고 세자빈 생활 13년, 왕비 생활 2년의 경험으로 찬탈당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여기서 잠깐 황표정사와 김종서. 김종서는 세종대인 1433년부터 1437년까지 육진을 개척했으며 세종 사후에 문종 즈2년에는 의정부 자찬성이었다가 이듬해 의정에 올랐습니다. 단종 즈2년에 남지가 와병으로 사직을 하자 저의정이 되면서 정계의 실력자가 되었는데 단종 때 세종의 고명 대신으로 영의정 황보인, 우의정 정분과 전국을 주도했고 황표정사를 펼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황표정사는 단종 때 시행된 특이한 제도였는데 문종이 죽음을 앞두고 어린 세자가 걱정되어 김종서를 비롯한 주요 대신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원래 관료의 임명은 해당 부서에서 복수의 인물을 추천하면 왕이 이 중 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인데 단종이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강력 권장 인물에 노란 표를 붙여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단종은 황표가 붙어온 사람을 임명해 실제로는 권신, 특히 김종서가 막강한 권한으로 관료를 임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황표 정사로 단종 친위 세력이 분열되는데 김종서의 전례 없는 독단에 성산문 등의 집현전 학사들이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권신이 되려면 국법을 어기고 전횡을 부리며 부정부패를 해야 하는데 김종서는 청렴결백했을 뿐 아니라 사치를 부렸다는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튼 수양대군은 김종서만 죽이면 나머지 무리는 걱정할 것도 없다며 호언장담을 했는데 적어도 사육신을 포함한 소장파 신료들과 김종서 등 고명 대신들이 척을 지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오래 보고 싶었다. 오래 만나지 못했다. 잘 있노라니 그것만 고마웠다. 나태주, 안부,